자, 여러분, 전 출장 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하고, 복습하면서 새로운 내용도 하나 추가하고, 오늘 체온 조절 그리고 그 다음에 삼톱 조절까지 또 나가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할게요. 혈당 조절부터 할 건데, 혈당 조절은 중추가 어디다? 우리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항상 어디다? 간내 시상하부다. 간내 시상하부가 가장 중요한 중추다라는 거 잊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실선은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은 호르몬인 걸로 가겠습니다. 실선은 신경, 점선은 호르몬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당이 어떤 걸 느꼈다? 우리 혈당이 좀 낮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봅시다. 혈당이 낮아요. 그러면 이 간내 시상하부에선 뭘 작동시키냐? 신경부터 적어볼까요? 자, 신경이 이자랑도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 부신 속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신경일까요?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입니다. 무슨 신경?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가면서 해볼까요? 혈당이 낮다. 혈당이 낮은 상태다. 내가 지금 당이 부족해. 막 굶었어. 이 상태면 뭘 작동시킨다고? 이땐 교감신경을 작동시킨다. 교감신경 작동시켰더니 부신 속질에서 호르몬이 나오네.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럼 이자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교감신경이 이자, 교악을로 외우라 했습니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온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타곤이 나온다. 이 두 개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얘들이 어디에 작용을 한다? 간에 작용을 합니다. 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간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포도당을 뭘로 저장하는 기관이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기관인데, 아드레날린과 글루카곤은 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었던 것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 말고도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 밖이 좀 시끄러워서 문을 닫고 왔어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아직 선 하나 안 그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교감신경은 아닌데 신호가 갑니다. 누구한테 신호가 가냐? 뇌하수체 전엽으로 신호가 갑니다. 뇌하수체 전엽으로 신호가 가는데 여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누구를 자극해주냐? 부신, 겉질을 자극해줍니다. 어딜 자극해준다고? 부신, 겉질을 자극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신, 겉질을 자극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 방질코르티코이드가 나옵니다. 방질코르티코이드, 다르게는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이 온몸에 있는, 어디에?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얘가 미치는 영향은 이겁니다. 지금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 그 다음 단백질, 얘들을 빨리 당으로 바꿔줘라. 무슨 당으로? 포도당으로 바꿔줘라 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몸 안에 포도당을 메워주게 되는 게 바로 혈당이 낮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죠? 혈당이 높다.
교감신경이 자극하지 않죠. 그렇죠. 무슨 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이자를 자극합니다. 그럼 이자의 무슨 세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간에 가서 작용을 하죠.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은 온몸의 세포에게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온몸 세포한테 가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뭐의? 온몸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게 바로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혈당 조절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온 조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체온이었든 혈당이든 우리 몸에서 이 모든 걸 조절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변하지 않고 간 내의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간 내의 시상하부가 된다. 자, 그러면 체온이 낮을 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체온이 낮다, 춥다. 추우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열을 내야 되고, 그리고 열이 도망가지 않게끔 해야겠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에서 열을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열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도망치고 싸우려면 작동시켜야 되는 신경 뭐였죠? 교감신경이었죠. 그러면 체온이 낮으면 싸우기 편할까요? 체온이 높으면 싸우기 편할까요? 당연히 높을 때, 예열됐을 때 싸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는 뭐를? 교감신경을 먼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얘가 교감신경을 이용해서 이게 잘 안 나오죠. 보라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작동시켜가지고 어디를 때리냐? 먼저 부신, 속질, 네모칸 치는 거는 전부 다 기관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신, 속질. 또 어디를 때리냐? 자, 교감신경 작동할 때 심장도 같이 자극을 줍니다. 또 피부도 자극을 줍니다. 또 온몸에 교감신경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온몸, 피부, 심장, 부신, 속질인데 일단 온몸부터 볼게요. 온몸에서 교감신경은 뭘 촉진시키냐?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물질 대사가 촉진됩니다. 그럼 피부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피부에서는 인모근. 선생님, 인모근이 뭡니까? 우리 소름 돋는다 할 때 털 쓰죠. 그죠? 이 털을 잡아 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인모근입니다. 인모근이 수축하면 닭살이 올라요. 그래서 인모근을 수축시킵니다. 닭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닭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피부혈관을 수축시켜서 공기와 닿는 피부에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열이 덜 뺏기겠죠. 열이 덜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장은 당연히 심박수가 증가하겠죠. 심박수 증가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하면서 몸 안에 체온을 고루고루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제 점선이죠. 호르몬. 그래요. 아드레날린 또 나왔습니다. 아드레날린. 나는 이 아드레날린은 당연히 뭘 촉진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신경계통으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신경계통으로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신경 말고 호르몬은 없을까? 호르몬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여러분들 우리 음성 피드백 했던 호르몬 기억하시나요? 감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때려주는 TRH, 티록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이름도 참 길다 그죠? TRH를 뇌하수체 전엽으로 보내서 자극을 주게 되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자극 호르몬, 자극을 준다. 어디에? 갑상샘에 자극을 준다.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티록신. 이 티록신이 분비가 촉진되면 얘는 당연히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놈이 있죠.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 뭡니까? 얘는 그래요. 열 생산량을 높여주는 효과입니다. 열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온몸에서 물질 대사 촉진을 시킬 때 이때 다른 건 없습니까? 또 있어요. 뭐가 있냐? 근육을 막 떨어줘요. 근육 떨림이 증가해요. 그러면 얘도 뭐가 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케이, 열 생산량 가립 다 됐습니다. 자, 잇목은 수축, 피부혈관 수축. 얘는 뭘 줄이는 거죠? 그래요. 얘는 줄이는 게 열 발산량. 발산이라고 하는 건 주변으로 뿜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발산, 다르게는 열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손실.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체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가 낮을 때? 체온이 낮을 때의 감내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까지는 했고, 그러면 체온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하냐? 체온이 높죠? 체온이 높아지면 교감신경의 신호, 요 신호를 억제시킵니다. 억제시키게 되면 매우 간단해요. 아드레날린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럼 물질 대사가 촉진되지 않겠죠. TRH도 줄이고 TSH 줄어들고 티록신이 줄어드니까 결국 물질 대사 촉진이 적어지겠죠.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심박수도 줄겠죠. 잇목은 수축을 안 시키고 잇목근을 이완시킵니다. 이완시키고 피부 혈관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열 발산을 높여줘요. 그리고 온몸에서는 물질에서 촉진이 아니고, 그렇죠, 촉진되는 게 줄어들겠죠. 근육 떨림은 당연히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도 하나 더 있냐? 온몸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이벤트. 그래요. 땀 분비가 촉진됩니다. 촉진되면서 교감이 억제되니까 땀 분비가 촉진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잘 발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 여기까지가 체온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체온 조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할만하죠. 요 정도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를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실 거라 보고, 선생님은 요 다음 거를 또 준비를 했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오답노트가 좋을까 했는데, 제 생각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오답노트 확인을 하니까 오답노트 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강의까지 다 들은 사람들은 오답노트 오답노트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도장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삼투압은 자, 이 반투과성 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증류수예요. 여기는 소금물이에요. 당연히 소금물이 농도가 높겠죠. 그러면 증류수에서 소금물 어느 쪽이 농도가 높냐? 소금물이 농도가 높은데 소금이 그럼 이동을 해서 농도가 비슷하게 되지 않냐? 반투과성 막이 없으면 그렇겠죠. 근데 반투과성 막이 있으니까 소금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금이 못 넘어가니까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놈이 뭐냐? 그렇습니다. 용매인 물이 넘어갑니다. 우리 1학년 때 했었죠. 물이 증류수에서 소금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증류수가 이만큼 줄어들고 소금물이 이만큼 늘겠죠. 요 높이를 손으로 쭉 눌러서 같게끔 유지시켜줄 때 이때 손에 느껴지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인데요. 어렵다 싶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투압이 높다. 농도가 진하다. 로 외우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삼투압이 높을 때, 낮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또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점은 항상 간뇌 어디? 시상. I say 시상, you say 하부. 시상? 오케이. 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에서 어디에 영향을 주냐? 여러분 드디어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 뇌하수체 후엽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온다고요?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종류. 자, 하나는 옥시토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따로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그냥 얘기는 했었어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자궁수축 호르몬. 그거 외에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항잉여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항잉여 호르몬인데 항은 항이 아닙니다. 대항할 때 항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항한다? 잉여가 뭡니까? 오줌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잉여는 오줌 생성을 막는 호르몬이란 뜻이죠. 항잉여 호르몬은 그럼 뭘 막는다고? 오줌의 생성을 막는 호르몬이다. 오줌 생성을 어떻게 막냐?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간뇌 시상하부가 어떤 걸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라면을 먹었던 거야. 라면에 나트륨이 되게 많습니다.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몸 안에 농도가 체액의 농도, 혈액의 농도, 혈장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가 피의 농도 너무 높다. 이거 오줌으로 물이 새는 걸 막아야겠다 하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열심히 신호를 때립니다.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잉여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이 촉진된 호르몬이 누가 표적기관이냐? 얘가 가는 표적기관은 신장, 즉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우리 재흡수되는 물질 되게 많았어요. 포도당도 재흡수되고 아미노산도 재흡수되고 물도 재흡수됐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 중에 얘가 뭐의 역할을 조절해 주냐?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뭐가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눠보죠. 자, 물이 재흡수되니까 혈장은 양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늘겠죠. 물이 재흡수돼서 몸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양이 늘어요. 양이 늘면서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은 떨어집니다.
양이 늘면서 삼투압은 떨어져요. 그리고 혈액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대로인데 혈액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줌 볼까요? 오줌의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 줄겠죠. 왜? 물이 제흡수가 되니까 오줌 생성량이 줄어. 오줌이 아주 그냥 양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오줌이 진해져요? 연해져요? 진해지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볼까요? 우리 다이어트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물 많이 마시는 다이어트 있죠. 굉장히 몸에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혈장 삼투압이 낮아요. 물을 많이 마셨어요. 단기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럼 어떻게 되냐? 뇌하수체 후엽에게 영향을 미치죠. 야, 후엽아, 지금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흡수 좀 그만해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가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오줌의 생성량은 늘고 삼투압은 줄겠죠. 그리고 혈액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양은 점점 줄고요. 삼투압은 살짝 높아지고요. 압력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 몸에 위험하냐? 콩팥이 물의 제흡수를 안 하게 되니까 여과시켜야 되는 양이 많아지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지우개가 어디까지나 여기 있다. 뇌하수체 전엽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네, 그렇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는데요. 그거 얘기까지만 하면 마칠 것 같네요. 자는 사람 없죠? 일어나세요. 좋아요. 자, 혈장 삼투압이 낮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면 간내 시상하부가 삼투압이 낮다라고 해서 뇌하수체 후엽 말고도 누구한테도? 뇌하수체 전엽한테도, 뇌하수체 전엽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이 전엽은요,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분비해서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겉질을 자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르게는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합니다. 알도스테론. 이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이 알도스테론의 역할은 뭐냐? 얘는 똑같이 신장에 갑니다. 신장에 가서 뭐의 제흡수를 촉진시키냐? 신장에서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제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몸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몸 안에 나트륨과 칼륨의 제흡수가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녹색으로 적은 이 라인은 사실 몸의 삼투압 조절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못 미쳐서 잘 이야기는 안 하는 부분입니다. 주된 삼투압 조절은 여기 보라색과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다. 녹색 라인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약 하나만 힘을 보탤 수는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조절 다 끝났습니다. 항상성 조절은 이걸 여러 번 적어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결국 외우고 나서 또 외우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과 전엽의 요 선들 있죠? 선생님 왜 여기는 호르몬인지 신경인지 정확히 얘기 안 하시나요? 네, 여러분 수준에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있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신경일 때도 있고 호르몬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수능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간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과 전엽을 자극을 주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부분이니까 너무 저 왜 저러지? 왜 이렇지? 이러지 마세요. 마시고 만약에 정 궁금해서 못 참겠다 싶으면 쌤한테 오세요. 쌤한테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 수업 다 들었죠? 정리 잘 하시고 오답 노트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